중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제 지인의 차량은 쌍용의 기함 플래그십 SUV 렉스톤 G4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출연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본인 소개 한번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4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나이는 28살, 이름은 곽한솔이라고 합니다. 군산에서 전세버스랑 여행사 업체를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전세 버스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네. 본인의 자동차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운전을 20살 때부터 좀 빨리 배워서 시작을 해서 네네. 처음 접해봤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현대 뉴클릭이라는 차를 뉴클릭이요? 네, 처음에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차를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제대로 된 첫 차로 더 넥스트 스파크 수동을 만나게 됐습니다. 수동을요? 네. 그 차가 수동이 있었나요? 그 차는 주문 제작으로 수동이 나왔는데 이제 누군가가 출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차량이라서 이제 흔히 말하는 버려진 차를 저렴하게 구해오게 돼서 그 차를 이제 2016년도에 구매를 해서 한 2년 정도 타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 차를 탑승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분을 하고 네네. 이제 뉴코란도 C라는 차를 타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뉴코란도 C랑 1년 정도 함께 하다가 이제 최근까지 K7 LPG 차량을 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차량하고도 1년 조금 넘게 함께 하다가 이번에 이제 G4 렉스턴을 받게 돼서 이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가 지금 제가 탑승하고 있지만 렉스톤 쌍용에서 이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그 광고 문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1% 대한민국 1%가 운전하는 자동차, 뭐 이런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1% 렉스턴. 본인이 타고 계신 이 G4 차량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죠. 이 차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단은 쌍용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작이다 보니까 네네. 기존의 렉스턴의 느낌과는 360도 다른 정말 새로운 프레임 바디와 또 디젤 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정숙성을 함께 가진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요즘은 이제 차박이나 캠핑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캠핑, 레저나 뭐 여행, 그리고 일반 가족들이 탈 수 있는 복합형 세단 SUV를 해가지고 네네. 이제 SUV라는 느낌보다는 가족차 또는 일반 세단 같은 SUV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출고한 차량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G4 차량은 제가 처음 타봤는데 상당히 높아요. 네,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제가 느낌이 무슨 이렇게 좀 화물차나 약간 버스를 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네. 지금 이 차량이 키로수가 얼마 정도 됐죠? 지금 차량 출고는 19년 1월 2일에 했고요. 네네. 키로수는 102,300km 정도 됐습니다. 19년 1월에 정식 등록했고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02,300입니다 지금. 택시인가요? 차량이 2년이 아직 채 안 됐어요. 네네. 채 안 됐는데 키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300km 가까이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버스 회사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런데 10만 정도로 뛴 차량인데,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이 실내가 소음이 디젤 하면 그 달달달달하는 그 특유의 네, 소리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안 들려요. 거의 안 들린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일 수 있고 진짜 덜합니다. 정말 덜해요. 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이제 쌍용차를 지금 두 번째 타게 된 차인데, 그렇죠. 기존에 타던 차는 정말 시끄러웠고 진동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번 렉스턴은 방음 부분하고 방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라고 해서 네네. 또 믿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10년이 넘은 차량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DPF나 여러 가지 그쵸, 엔진 그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찌꺼기가 쪄들면서 많이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일절 그런 것도 없었고, 최근에 DPF를 열어보니까 그것도 청결한 상태라 크게 세척이나 또는 이제 10만이 지났는데도. 네, 맞습니다.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럼 이 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또 자부심과 또 네. 애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점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단점은 이제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미션인 것 같습니다. 미션이요. 네네. 미션이 벤츠에서 나온 티트로닉 미션을 가지고 7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 네네. 이제 쌍용차의 특징이자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후진시나 내리막에서 기아를 변속을 할 때는 무조건 변속 충격이 발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차량의 이제 전체적인 문제지만 차량의 옵션이나 이런 트림 편차가 너무 심한 게 두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은 내장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내장재. 네, 내장재가 조금 이렇게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센터페시아에 네. 있는 가죽이 열어보면 일반 플라스틱에다 그냥 이렇게 가죽 모양의 시트지를 네, 듯한. 붙인 그런 느낌이 열어보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고 그렇군요. 초기에는 그걸로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이제 뭐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도 또 감안하실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디젤 차량입니다. 이제 2년이 좀 안 됐고 10만 정도 주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동차 한 달 유지비, 연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이 차가 지금 공차 중량이 약 2,200km 정도 되면 2톤이 조금 넘는 차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움직이는 쇠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전혀 출력이나 기본적인 상황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네네. 지치지가 않은 차는 연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내에서는 버리고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버리고 탑승을 해야 된다. 보통 연비가 시내에서 정말 안 나올 때는 6km 내에 7km 아니면 8km까지 나오는데 디젤임에도 불구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현재 연비가 평균 연비 10.8km인데 네네네. 이게 가득 주유를 하고 140km 정도 탑승을 했을 때에 10.8km가 나왔는데 복합 연비예요. 그쵸. 그래서 시내를 타면은 평균적으로 7, 8km. 7, 8km. 고속 주행만 하실 경우에 11에서 15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이제 보험이 원래 개인 소유로 들어갈 경우에는 못해도 1년에 100 네. 후반에서 200 초중반이 나올 텐데 그렇죠. 이제 흔히 말하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고 해서 명의를 이렇게. 네네네 제 명의지만은 그쵸, 부모님의 그쵸. 지분을 넣어가지고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료가 1년에 1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정도요? 네, 운전 경력이나 이런 게 다 가만히 됐을 때 100에서 120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네네. 네. 한 달 유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유리비는 지금 보편적으로 한 번 기름을 넣을 때 8만원씩 넣는데 네네. 한 달에 4번에 5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30만 원. 네, 40만원 40만 원 정도까지. 정도? 네. 그래서 주유비가 한 40만원 들어가고 엔진 오일은 보통 10,000km 주기로 제가 갈고 있다 보니까 네네. 한 번 갈 때마다 10에서 15만원 사이 엔진 오일 교환비가 들어가고요.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엔진을 빨리 또 갈아야 돼. 지금 모대도 최소 10번은 갈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거의 한 달에 주에 이제 한 2,000km나 1,500km까지 타니까요. 네네. 거의 3개월 안쪽으로 해가지고 오일을 자주 교체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쌍용 G4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쌍용에서는 체어맨이라는 브랜드로 성공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체어맨이라는 브랜드가 현대자동차의 EQ900이나 G90 시리즈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혁신으로 만든 게 G4 렉스턴이었고, 그렇죠. 쌍용의 정신과 뭐 체어맨에 만들었던 그런 옵션 사항들이 계승된 SUV가 바로 렉스턴이라고 해서 네네. 한번 타보자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뭐 팰리세이드나 그 차량들이 나오기 직전에 출고가 된 모델이었고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모델이 쌍용의 체어맨을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그 홍보가 좀 가장 이끌렸던 것 같아요. 체어맨이 약간 공중에 좀 떠있는 느낌이다. 네, SUV로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쌍용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체어맨 HW를 타셨고 예. 동생이 티볼리를 탔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티볼리까지 타는 걸 보면서 렉스턴 한번 타봐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격이 그때는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이 유라시아 에디션 패키지가 나오면서 네네.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제 집안마다 이제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느낀 건데 집안마다 이렇게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전에 촬영했던 그 기아 니로는 또 이제 기아를 또 좋아하시는 또 집이더라고요. 혹시 안 보셨으면 위쪽에서 여기서 한번 네. 여기서 하여튼 보세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비도 연비지만 네네. 스타일 그리고 이 차의 실용성을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차 실용성, 이 차가 큰 만큼 적재함도 되게 넓고 트렁크도 되게 넓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는 2열을 접게 되면은 네네. 김치통이 30개까지 실릴 수 있는 어. 큰, 그래서 저희 집 김장하고 나면은 제 차가 짐차가 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그 실내 세차를 깨끗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치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를 처음에 탈 때는 몰랐는데 이제 1년 차가 되면서 차박이 유행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차에서 하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자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잡았는데 네네.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다른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도 강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림에 맞는 게 저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요. 맞습니다. 40대이다 보니까 저는 좋아하는 차량들이 좀 편안한 차,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 뭐 제 사적인 얘기였고요. 저도 자.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구매하고 싶은 차량이 있으신가요? 다음에 구매를 한다면은 이제 좀 낮은 세단급을 사고 싶은데, 네네. 이제 남자들의 로망인 BMW나 네. 벤츠를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AMG 라인을 타고 싶은데 이제 금액도 금액이고 그쵸. 연비가 굉장히 높게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AMG급들은 네, 좀 네. 그런 거 이제 좀 무시하고 타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복권이 된다면 차를 3대 정도는 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본인의 드림카는 뭐가 될까요? 드림카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일단 드림카예요. 현실적인 드림카인가요? 네, 현실적인 드림카고, 네. 지금 이 차랑 디스커버리를 놓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이 차가 작고 그쵸?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효용적이 떨어지지만, 디스커버리를 한번 시승을 해보면 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보다도 더 안락하고 내 가족이나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BMW나 또 AMG 이런 쪽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신차가 아니라 그런 자동차들이 이제 중고차의 모델들이 그렇게 살만한 가격에 나왔다, 만약에 중고차로 나왔을 그런 자동차들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고차는 일단은 누군가가 타다가 판매를 하는 차인데, 네네. 가장 중요한 카이스토리를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근무했던 직장이 렌터카다 보니까 렌터카에서도 장기 렌트로 판매한 차량을 인수를 안 할 경우에는 자가용으로 이제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이제 조금 제한이 된 게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히스토리를 보고 영업용 이력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키로수가 이제 10만이 넘어가면은 어떤 차든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고, 세 번째는 누유 상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세 가지가 종합이 됐는데 금액이 비싸다고 해도 제 마음에 들고 이 차가 정말 값어치가 있다, 좋은 차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차는 이제 렌트 이력이 있는 차를 저는 중고차로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중고차 이력 중에서 렌트나 이런 게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엔진룸이나 네네. 골격 부분을 확인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렌터카에서 단기로 대여해주는 용도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렌트로 이용이 되던 차를 이제 누군가가 경매를 통해 판매를 그쵸. 했을 때 이제 그런 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차가 어디가 아팠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쵸.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카이스토리가 조회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골격이나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엔진 열어가지고 좌우측 모서리를 확인한다거나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볼 것 같아요. 근데 렌터카 차량이라고 해서 나쁜 차량은 결코 네.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1인 신조 차량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좋지만 저는 1인 신조라고 해서 차를 관리를 안 하신 사람들이 1인 신조를 하면 오히려 그 차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렌트카 이력이 있으면 오히려 렌트카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렌터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네네. 다음에 한번 이제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를 한번 가지고 이렇게 옆에 제가 보조석에 타서 한번 인터뷰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근시일 내에 제가 한번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가까운 데 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중타남의 채널을 보고 전세 버스를 문의를 하셨다 이러면 약간의 뭐 좀
뭐가 있나요? 디스카운트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유, 중타남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중타남 홍보라고 해서 네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아, 하시게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번에 큰 차를 한번 만나 뵙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타남이었습니다.